네, 우리가 또 3일 만에 만났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 그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거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인데,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그 거래는 관련된 또 부속서류라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속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부속서류들을 전체를 오늘 다 2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실습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의 연장선에 있는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필요 지식 한번 읽어보고 가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며 입력된 자료는 매입 매출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해당 부속서류 메뉴에 자동 반영이 된다. 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하면은요, 매입 매출장에는 자동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매입 매출장에 별도로 입력할 것이 없어요.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자동으로 작성되는 거 맞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렇지만 이 부속서류는요,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수동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수동으로 작성해야 하는 거. 그래서 별도로 작성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부속서류 작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화면 구성은 매입 매출 거래 내용을 입력하는 상단부와, 우리 그동안 매입 매출 전표 앞 시간에서 입력하면서 상단부에다는 뭐를 넣었어요? 매입 매출 거래 내용, 즉 세금 계산서 증빙 내용을 입력했죠. 그리고 하단에는 뭐를 했어요? 분계를 입력하는 하단부로 구성되어 있었죠. 상단부는 부가가치세 관련 각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든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든가 매입 매출장이라든가 관련된 부속서류가 거기에 활용이 되며, 하단부는 재무회계자료, 계정별 원장이라든가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 우리가 앞 시간에 제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에 상단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로 넘어가는 것이고, 하단부는 재무회계 자료로 이용된다. 즉 분계가. 그거 여기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관해서 여기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요. FAT 1급 과정을 공부하신 분은 이거 공부할 것이 없어요. 또 뭐 이번에 FAT 1급을 과정을 공부하지 않고 TAT 2급을 처음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 시간 걸 한번 더듬어서 생각해 보세요. 유형, 유형 뭐 11번 과세, 51번 과세 이렇게 입력했던 거 좀 기억나시죠? 이 유형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유형 선택이. 자,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입력되는 매입 매출 자료는 유형 코드를 2자리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유형은 크게 매출과 매입으로 구분해 가지고 코드가 쫙, 매출은 11번부터 쫙, 매입은 51번부터 쫙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으며 유형 코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의 각 부가가치세 관련 해당 자료에 자동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이건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형 잘못 입력하면은 그 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틀린 거예요. 확실히 틀린 거예요. 제자리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형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뭐 복수거래라는 건 이제 분명히 두 가지 이상인 건데, 뭐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앞 시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입력하면서 다 알게 되고, 전자세금란
자, 전자세금란을 우리가 이제 입력할 때 매입 매출 전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입력을 안 하는 경우는 0번을 입력하고 하면 가요. 0번을 입력하면 거기를 비워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0번을 입력을 하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닌 경우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인 경우 0번, 또 더존 빌 36524에서 발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을 쓰고 있죠. 거기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0번 입력하고 가야 돼요. 0번 입력하고 할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더 연습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번을 입력하는 경우 있어요. 거기에서 1번 전자입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언제냐? 빌 36524 외의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를 입력할 때는 1번 전자입력. 어떤 거? 전자세금계산서에 한해서만, 또는 전자계산서에서 한해서만, 그러니까 전자만 여기에 하는 겁니다. 종이는 입력 비워두는 거 맞아요. 종이는.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내지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번을 입력하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입 매출 전표 여러분들 앞 시간에 입력할 때 제가 분계는 자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습니다 그랬죠? 네, 그 분계 유형을 잘 적절하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분계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액 현금 거래의 경우는 현금 분계 선택하시면 돼요. 1번. 전액 외상 거래는 2번 분계 선택하면 간단합니다. 분계가. 자, 그런데 여기 혼합부터는 어떠냐? 반자동이에요. 혼합. 혼합이라는 것은 전액 현금 거래, 전액 외상 거래, 전액 카드 거래가 아닌 거래는 나머지가 다 혼합 거래입니다. 그래서 혼합 거래 하면은 차변과 대변 중에서 한쪽만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수정을 통해서 완성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분계가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 상당히 자동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 시간에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그리고 어음 관련 거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능 모음에 있는 F3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자금 관리를 하고 지나가야 되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일반 전표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자금 관리할 때는 F3키를 눌러서 자금 관리를 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십시오. 자, 그 밑에 있는 표가 이제 여러분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매출 유형 코드들이에요. 11은 과세 매출이요, 12는 영세 매출이요, 13은 면세 매출 등등등등등 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많은 걸 제가 쭉 설명드린다. 24번까지 쭉 있죠. 이건 여러분들 지칠 겁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많은 유형들이 100% 다 뒤에 예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유형은 뒤에 예제가 다 있으니까 예제를 처리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틈틈이 이걸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실기 능력이 쌓였을 때 이걸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네. 자, TAT 2급, 즉 FAT 1급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TAT 2급으로 오신 분들은 이거 꼭 읽어둬야 됩니다. 자주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유형 51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51번은 과세 매입, 52번은 영세 매입, 53번은 면세 매입, 54번은 불공 매입, 55번은 수입 매입 해서 쫙 몇 번까지? 62번까지 자주 읽어보세요. 네, 이것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뒤에 예제가 다 있으니까 예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캔박스에 증빙의 종류별로 유형을 좀 구분해서 좀 간소화해 놓은 것처럼 된 표가 있는데요. 네. 한번, 이건 좀 복잡해 보이지 않으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매출 중에, 우리가 판매한 거예요. 매출 중에 10% 과세가 되는 매출의 경우에 유형이 이와 같이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4가지. 자, 매출 중에 10% 부가세가 과세되는 유형의 경우에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세금 계산서. 이게 이제 코드로 말하면 이게 11번이에요. 여기가 11번. 여기다 쓸까요? 11번. 11번 과세 매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금 계산서가 있는 매출은 11번 선택해야 돼요. 무조건. 자,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매출을 했다. 거래처나 개인 고객이 우리 상품을 사갔는데, 우리 제품을 사갔는데 고객의 법인카드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요. 그러면 카과 매출이다. 이게 이제 카과 여러분이 번호를 찾아보면 이게 17번이에요. 17번. 근데 번호를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전표 입력할 때 번호가 나오니까 거기서 콕콕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 세금 있는데 현금 영수증 해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고객이 현금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판매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금 영수증 발행해야 되죠. 현금 영수증 발행해가지고 과세 매출한 거, 네, 이거 현과예요. 현과. 코드 모르겠네. 현과. 예. 현과를 찾으시면 돼. 매출에서. 자, 그 다음에 이 4번째 거 뭐냐면은 영수증 등, 여기는 증빙이 없는 것이라고 여기다 증빙이 없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다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자, 영수증은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간이 영수증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 위에 자, 신용카드도 아니요, 세금 계산서도 아니요, 현금 영수증도 아니면 뭐겠어요? 그냥 영수증이 그 문방구에서 파는 그 영수증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규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건별로 입력을 해요. 건별은 14번이라고 있어요. 14번. 네. 건별이라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과세입니다. 과세. 자, 여기다가 아예 영수증 없는 것도 쓰세요. 영수증 없는 거. 자, 만약에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화장품 제조회사라고 할까요? 자, 근데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꼭 거래처가 기업인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번 볼까요? 소매. 예,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가 화장품 제조회사인데 어떤 개인이 와서 화장품 하나를 사갔습니다. 영수증 필요하세요? 예, 필요 없어요. 예, 그냥 갚버렸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수증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증빙이 없어요. 그게 무증빙입니다. 무증빙.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14번 건별에다 입력해 줘야 돼요. 예, 증빙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예, 우리가 매출에서는요. 매출에서는 이거 증빙이 없으니까 빼먹어도 모르지 않느냐. 장부가 안 맞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를 빼먹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고가 안 맞잖아요. 예. 생산해서 넘어온 제품은 있는데 입고는 잡혔는데 판매를 했는데 영수증을 안 해줘가지고 매출을 안 일으켰다. 그럼 나중에 재고가 안 맞지 않겠어요? 장부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영세 0%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론 배울 때 영세율 제도 배웠잖아요. 다 수출품이죠, 대부분. 네.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는 영세라는 유형을 선택하는 거고요.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영세율 공급을 했으면 카 0을 선택하는 거고 현금 영수증이었으면 현 0. 그리고 외국에 직접 수출을 했으면 수출이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수출이 16번인가 그래요. 16번. 영세는 12번. 그래서 영세에서는 신용카드 영세나 현금 영세는 글쎄요. 제가 예제도 못 봤고 시험에서 나온 적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있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있는 경우와 수출 신고 필증에 의해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이 두 개는 종종 시험에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중에 면세 재화를 공급하면 면세죠. 그렇죠? 마트를 만약에 마트 같은 도소매업을 한다 그러면은 수박, 참외 이런 건 뭡니까? 면세. 그렇죠? 다른 뭐 술이라든가 무슨 뭐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건 과세. 그렇죠? 그래서 면세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13번 면세 선택을 해야 되고요. 면세인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결제자가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수박을 카드로 샀어. 그러면 신용카드 영수증이 발행되는 거죠. 그게 카면. 자, 수박을 샀는데 현금으로 샀어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게 현면. 그러니까 면세는 계산서고 카면은 카드 면세, 현면은 현금 영수증 면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면건은 뭐냐? 아까 여기 건별하고 마찬가지예요. 과세에서 영수증 없이 팔았네. 면세도 그냥 영수증, 문방구 영수증을 해주었거나 아니면 증빙이 없이 팔았으면 면건이라는 유형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죠. 알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했다 그러면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잖아요. 과세거나 영세거나 면세거나.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 유형을 잘 선택해라. 이 유형의 선택이 틀리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험에서도 그 문제는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자, 매입을 보겠습니다. 매입도 이렇게 과세 매입, 영세 매입, 면세 매입으로 나누어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과세 매입인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매입을 하고. 그러면 51번 과세로 하거나 54번 불공으로 하거나 수입 세금 계산서 55번으로 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입의 경우 세금 계산서가 좀 복잡하죠. 세금 계산서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그럼 과세는 뭐냐? 이 10% 매입세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51번 과세입니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그런데 54번은 뭐냐?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거.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회사가 그 운영하는 차가 있는데 화물차하고 승용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천 카센터에서 화물차를 수리하고 승용차도 같이 수리했습니다. 5월 달에. 그래가지고 5월 말에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세금계산서를 두 개로 쪼개서 받았습니다. 화물차 수리비 80만원, 부가세 8만원, 88만원. 승용차 수리비 2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22만원 이렇게 세금계산서 따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화물차 수리비는 51번 과세 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해야 돼요. 왜? 8만원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요. 승용차 20만원에 수리하고 부가세 2만원 냈죠? 22만원. 승용차는 불공이에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세금 계산서 건이다. 이겁니다.
우리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이거 우리 이론 공부할 때 여러분들 정리됐었나요? 예, 좀 나왔었는가요? 예. 그거 이번에 실기할 때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공 54번 유형이라는 건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겁니다. 있는데 공제받을 수 없는 사유. 그게 뭐예요? 지금 말한 승용차하고 접대비 관련된 매입하고 또 업무와 관련 없는 거, 또 면세 관련 매입. 보통 중요한 것들이 그런 거죠. 네? 업무와 관련 없는 거면 대개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 목적으로 이렇게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오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인데 수입세금계산서래요. 우리가 수입을 하면 세관을 거치죠. 인천세관이나 뭐 부산세관이라든가 서울세관이라든가 세관을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입에 대해서 우리 이론 때 배웠지 않습니까? 모든 수입에 대해서는 뭐가 붙어요? 부가가치세가 붙잖아요. 그게 세금계산서가 있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그러면 누가 발부하느냐? 세관장이 발부합니다. 그것이 수입세금계산서예요. 그것은 55번으로 선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세금계산서는 과세, 불공, 수입으로 나눠져 있고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매입을 했다. 그러면 카과 매입 57번이 되겠고요.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했다. 즉 우리가 현금으로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현과 이게 몇 번이더라? 여기 있고 여기 당구장 표시가 뭔가요?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중에서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세요 하는 거이고, 잘 기억하십시오.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승용차 고쳤다는 얘기했죠. 승용차를 수리하고서 20만원 수리비가 나왔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22만원이에요. 그런데 아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으면 저 54번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회사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수리비를. 그러면 카드에 22만원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공제 받을 수 없는 거니까. 매입세,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러면 왜 세금계산서는 왜 매입세 공제 못 받는데 이걸 넣느냐? 우리가 이 세금계산서는요 무조건 매입매출전표에 넣어야 돼요. 공제 받을 수 있는 건이든 받을 수 없는 건이든 무조건 매입매출전표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공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든가 현금 영수증 매입의 경우에 이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예 매입매출 전표에 넣는 게 아니라 일반 전표에 입력하라 하는 거, 요거 잘 기억하셔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세 매입의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영세, 신용카드면은 카영, 또 면세 매입의 경우에 계산서 면은 면세 매입 중에 면세 선택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영수증이면 카면, 현금 영수증이면 현면, 영수증이면 면건 이렇게 하셔라 이거. 그래서 이제 면세 매입 같은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도 덥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오늘 수박이나 사다 먹읍시다 해가지고 무슨 청과에 가가지고 수박 5만원어치를 사다가 직원들이 다 점심시간에 파티를 했어요. 그리고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그게 면세. 면세. 신용카드로 수박 사왔으면 카면.
현금 영수증 받아왔으면 현면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증빙을 안 받아왔어요. 안 받아왔어요? 그럼 면건. 그냥 일반 영수증 받아왔어. 그럼 면건. 증빙이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분류해야 되는데 자, 필요주식 실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11번 과세 매출을 입력해야 한다. 입력된 정보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 매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며 회계 정보는 재장부 및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수행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라.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을 해버려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발행할 게 아니고 발행 이미 된 거를 입력한다고 보고 전자세금란에다가 전자 입력으로 해라. 그러니까 1번 입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한림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더라. 자, 우리 회사가 3일전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판매했으니까 공급자고 한림사가 공급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컴퓨터 제조업이니까 컴퓨터 제조업이죠. 그래서 7월 1일 날 컴퓨터 80대를 단가 50만 원에 한림사에 팔았어요. 이것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 가지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보고 보라는 건 작성하라 이 말입니다. 작성해서 저장해 두어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요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 한 건만.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메뉴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전표 입력의 두 번째 메뉴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다. 클릭하시고 날짜를 입력합니다. 날짜가 7월 1일이죠. 7월 저는 뒤에 1은 안 치고 밑에다가 1일을 입력해 볼게요. 여러분도 이게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1을 지워버리세요. 스페이스바로 지워버리고 엔터 치면 날짜를 여기 아래에 여기다 입력할 수가 있어요. 치진. 약간 흔들린다. 잠깐만요. 그래서 자, 날짜가 7월 1일 여기다 입력하시고 이제 유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유형이 이제 거기 갖다 이제 막대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빨강색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그 매입 쪽은 보지도 말아야 돼. 빨강색은 다 매출입니다. 빨강색은 다 매출이에요. 세금 계산서 보실 때 빨강색이다 그러면 오른쪽 거는 전혀 보지 마시고 왼쪽에서. 자, 문제에서 아까 과세 매출이라고 앞에서 떡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과세라고 아시는 것보다 과세 매출, 이게 이제 과세 매출에 해당이 되는데 왜 과세 매출이냐면은 그 지금 증빙을 보시면 세액이 10% 있잖아요. 뭘 팔았나 봤더니 컴퓨터를 팔았어요. 우리 회사가 컴퓨터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10% 세금이 있는 아까 과세 매출 또 세금 계산서가 있는 과세 매출은 11번이다 라고 아까 그 제가 아이캔박스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11번 유형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주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11번.
자, 그래서 입력합니다. 유형은 11번을 입력하셔라. 마우스로 클릭하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위험하냐? 그 주변에 다른 것을 클릭하고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코드를 직접 타이핑하는 걸 제가 권장하는 겁니다. 자, 품명은 그대로 쓰시면 돼요. 컴퓨터. 시간이 없는 분은 막 줄여서 쓰십시오. 컴퓨터 하면 뭐 컴만 쓰고 가시든지, 타자가 느리신 분은 시험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수업에 내가 타이핑이 늦어서 따라오기 좀 어렵다 하는 것은 약식으로 잘 따라오시면 돼요. 숫자 같은 건 뭐 금방 치니까 따라오시는데 문장 같은 거 길면 짧게 치십시오. 자, 수량 80에 엔터 치시고 단가 50만원 500 플러스 엔터. 자, 코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데 한림사죠. 여기다 한림 엔터. 전자세금란은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그랬죠? 전자세금은 전자입력해야 됩니다. 1번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입력인 거예요. 자, 분계는 그 세금 계산서의 아래를 보니까 현금에 4,400만 원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전부 현금으로 매출했다는 거예요. 그 분계를 밑에 보시면 유형이 1번이 현금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메시지. 그래서 1번 넣어주시면 분계가 자동으로 돼요. 자, 밑에 줄 보시면 입금전표가 두 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입금전표, 차변의 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변은 부가세 예수금. 여러분,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차변의 현금, 대변의 제품 매출. 제품 매출은 수익입니다. 수익.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는 재무에게 회계장부로 넘어가고 여기 있는 자료는 어디로 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부속서류와 신고서에 간다. 그래서 신고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뭐라고 그랬죠?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게 같다.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자,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7월 1일 걸 입력했기 때문에 요 과세 기간을 2기 예정으로 입력하겠습니다. 7 엔터 7, 8, 9 3개월이죠. 9 엔터 정기신고에서 엔터. 자, 공급가액 4천에 부가세 400만원 우리가 입력했는데 어디에 들어갔나 보세요. 과세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 1번에 딱 들어가 있죠. 예. 자, 확인했죠. 저장하겠습니다. 자, 요거 저장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놓고요. 조금 있다가 조회로 계속 보겠습니다. 닫지 말아 보세요. 자, 다음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있죠? 부가가치세 1번 바로 박스의 두 번째 메뉴 세금계산서 합계표 여기에 들어갔겠죠? 여기도 기간을 똑같습니다. 7 엔터 7 엔터 9 엔터. 자, 보시면 매출이니까 매출 세금계산서에 어디 전자란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매출처 하나, 매수 하나, 공급가액 4천, 부가세 400. 그래서 우리 책에서 지시한 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했습니다. 작성하라는 건 조회하면 돼요. 예, 조회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요 저장 단추가 있잖아요. 예, 저장하고 이해한 다음에 뭐 계속 볼 거니까 그냥 열어 놓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보면은 저장이라고 여기 위에 있죠. 예, 저장 누르고 닫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장을 깜빡하고 안 누르고 닫았다 그러면 저장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때 저장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는 그냥 열어놓고 다음 문제 또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예, 놓쳤을 땐 바로바로 말씀하셔야 된다. 오랫동안 놓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포기하게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수업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남았죠? 예, 6월 17일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포기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도 한 달이나 남았는데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베스트원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자, 베스트원에 제품을 판매하고 보니까 제품을 두 가지 팔았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복수거래로 입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아시고, 세액이 10% 붙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있고 10% 있는 과세 매출은 11번 과세 매출이다. 유형을 11번으로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외상이죠. 분계는 외상 분계를 하면 되겠구나. 자, 7월 2일입니다. 같이 입력해 봅시다. 자, 매일 매출 전표 창으로 전환하셔가지고, 자, 여기다가 2일날 2 입력하시고, 유형은 이것도 11번이에요. 11번 입력하시고, 자, 분명히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이 복수거래 F7을 누르거나 이 단추를 눌러서 입력해야 됩니다. 자, 복수거래 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오죠. 자, 여기다가 컴퓨터 엔터, 20개 엔터, 50만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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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노트북 좀 오타 있네요.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50 엔터, 80만원 엔터 엔터 엔터. 네, 그리고서 탭을 누르거나 여기 확인 단추를 누르거나, 여기 탭 눌러도 돼요. 키보드로 할 때는. 그러면 입력이 완료됩니다. 컴퓨터 외 공급가액 5천에 부가세 500만원, 합계 5,500 이렇게 입력됐죠. 자, 거래처 코드는 베스트원, 여기다 베스 엔터. 그러니까 입력을 말이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동작을 숙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입력하는 동작을 말로 하면서 하는 얘기는 여러분도 그 동작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동작을 하시면 안 돼요. 마우스를 괜히 막 더블 클릭 해본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동작을 가능한 삼가하시고 가장 빠른 동작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자, 전자세금은 이게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이렇게 하시라고. 1번. 자, 분계는 전부 외상 분계니까 밑에 보시면 외상은 2번. 그래서 2번 탁 누르셔라. 분계 끝났습니다. 자, 밑에 자, 차변의 외상 매출금 5,500만원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500만원 부채 증가, 대변의 제품 매출 5천만원 수익 발생. 거래의 결합관계를 여러분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계정 과목만 알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 거래가 무슨 거래인지를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거에는 이제 회계장부가 완성됐고, 우리는 지금 부가가치세 공부하니까 위에 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천만원 공급가액이 과연 추가가 됐느냐.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탭을 바꾸셨으면 여기 조회 한번 눌러보세요. 조회. 조회. 그랬더니 여기 1번에 금액이 9천만원으로 바뀌었고 세액이 900만원으로 바뀌었죠. 이것도 같은 11번이니까 1로 다 들어간다.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창으로 바꿔보세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창. 거기서도 위에 있는 조회 한번 눌러보십시오. 똑같겠죠? 데이터를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반영이 되어서 두 건에 매출처 두 곳에 9천만원에 900만원. 이렇게 변하는 걸 보셔라 이겁니다. 부속 서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태도가 안 바뀌는데요. 위에 조회 안 누르신 거 아닌가요? 눌렀어요. 근데 이쪽에는 이쪽에는 됐는데 이쪽 계산서 발급권에는 그냥 다시 한번 조회 한번 눌러주시면 아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 한번 눌러보시면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해야 됩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예 하신 분은 과거 것이 불러진 겁니다. 왜 아니오를 해야 되느냐?
새로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아니오가. 헷갈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전표 하나 넣고 부가가치세 관련 부속 서류가 무엇이 어디에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걸 꼭 보셔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4번도 있고 4번까지 하고 우리 쉬는 걸로 하죠. 자, 3번 비사업자인 박기현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거래처 코드 5001번으로 등록하면서 전표 입력해라.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요.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서 등록하고 오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전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등록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방법 전표 입력하면서 거래처 등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3일전자가 우리 회사입니다. 박기현이라는 개인에게 제품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 박기현 씨가 세금 계산서를 해달라고 한 모양이에요. 개인인데 그거 해줘야 됩니다. 개인으로.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5001번으로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고 세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출이니까 11번 과세 매출 유형으로 7월 3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입력할까요? 날짜 3일 입력하시고 11번 과세 매출 노트북이라고 입력하시고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량 하나에 단가 120만원 1200 플러스 120만원은 1200 플러스 이렇게 누르면 끝납니다. 엔터 가셔가지고 자, 거래처를 신규로 여기서 입력할 때는요, 여러분 여기서 플러스 키 아시죠? 숫자 키 옆에 있는 플러스 키를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00000 하고 나타나죠. 자, 거기 거래처에다가 박기현 입력해 보세요. 박기현.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팝업 창이 하나 나옵니다. 이때 코드를 넣어줍니다. 먼저 코드가 5001번이죠. 5001.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박기현에 대한 정보에 주소하고 이메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와 이메일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수정 눌러야 됩니다. 수정 누르면 조금 큰 창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주소를 타이핑하면 되겠죠? 10번에다가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30 직접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 입력되는 곳이 있죠? 담당자 메일 주소 12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BARK 7777 뒤에는 네이버닷컴은 여기 선택해 주세요에 목록 누르셔가지고 네이버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박기현이라는 거래처는 주소하고 담당자 메일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여기 확인 누르시면 돼요. 주민번호가 있었나요? 넣어야 됩니다. 비고난, 제가 못 봤군요.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발급할 때는 주민번호 필요합니다. 자, 비고난에 있는 750627, 여기 주민번호란이 있죠? 여기다 입력하십시오. 750627 1234566. 그리고 여기를 1번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바꿔주세요. 여기 뒤에 1번 주민등록번호. 이거 빼먹을 뻔했군요.
그래서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그러면 주민번호가 비곤안에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보세요. 자, 이제 밑에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 등록을 누른 다음에 다음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박기현이라는 이름 거래처 옆에 주민번호, 사업자 번호 대신에 주민번호가 나타나죠.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죠? 1번 해주시고. 자, 박기현 씨한테 뭘 받았습니까?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그러면 밑에 분기에서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고 카드도 아닌 것은 혼합이다. 혼합. 3번 넣으시면 분계가 이렇게 절반만 됩니다. 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 공급가액이 수익입니다. 제품 매출 수익. 이제 차변, 세 번째 줄 클릭하세요. 3번 하면 차변이죠? 여기서도 3번은 차변이에요. 자, 보통예금이 103번이죠? 103번 보통예금 얼마를 받았을까요? 132만원 1320 플러스. 그리고 탭을 누르세요. 탭키.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거래처 코드 및 적요 변경을 위해서는 금액을 입력한 후 탭으로 이동하고 엔터를 사용합시다. 여기서 엔터 쳐버리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거래처를 내가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눈에 안 띄어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거래처 코드 및 적요 변경을 위해서는 금액을 입력하고 탭으로 이동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거래처를 꼭 뭘로 바꿔야 돼요? 은행으로 바꿔야죠. 무슨 은행인가요? 네, 여기 한국은행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국 엔터. 그래서 한국은행 보통 밑으로 내려와서 엔터. 여기까지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어디로 갔을까요? 보진 않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갔을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갔을겠죠? 똑같은 11번 과세 매출이니까 같은 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 더 하고 쉬기로 했죠? 자, 내려가서 4번 해보겠습니다. 4번. 차량을 외상으로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취득원가 1,500만원,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원이고 당기 상각비 계산은 안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밑에 분계를 완전 무조건 수동으로 해야 돼요. 예.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는 자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승용차를 매각을 했습니다. 승용차를. 예. 자, 그러면 7월 4일 거. 자, 매각하고 세액이 있어요. 세액 10%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이것도 11번 과세 매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7월 4일 날짜 입력해 볼까요? 네 번째 줄이죠. 4일. 자, 이것도 11번 과세 매출에 해당이 돼요. 자, 분명히는 승용차가 되겠죠. 승용차 매각이라고 되어 있네. 승용차 매각. 네, 타자 느리신 분은 그냥 간단히 쓰고 지나가세요. 자, 수량 단가 없으니까 엔터로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1,100만원 11 플러스 엔터. 자, 엔터로 거래처로 넘어가서 우리자동차 우리 엔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번. 자, 분계가 외상이죠. 여기서 외상 선택하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자, 한번 외상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외상이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외상 매출금이 됐네. 자,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삼해전자는 컴퓨터 제조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컴퓨터 판매하는 회사에서 승용차를 팔고 외상 매출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외상분계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자료는 혼합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혼합 외에는 방법이 없다. 자, 그래서 3번 혼합으로 해 두시고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분계가 아주 복잡한 분계예요. 자, 여기서 지금 혼합 분계하면은 대변의 부가세 수금은 110만 원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제품 매출이 아니고 차량 운반구니까 계정 코드를 차량 운반구로 일단 바꿔보세요. 차량 운반구 208번. 그 다음에 여기가 차량 운반구 1100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의 대변 금액은 취득 금액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일반 전표에서 우리 그거 했었죠. 자, 취득 금액을 넣어야 돼요. 이 차량을 얼마에 샀습니까? 1500에 샀죠? 그래서 여기다 1500을 입력해야 됩니다. 엔터. 자, 차량이 처분됐으면 이 차량의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차량 운반구의 항상 상대, 차감 계정이니까 반대쪽이죠. 그러니까 차변에 넣어야 됩니다. 3번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라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하나가 더해져서 209가 됩니다. 반드시 209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책에서 주어진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만 원이다. 입력합니다. 200. 자, 그리고 나서 대금을 외상 1210만 원 외상을 이제 입력해야 되는데 받아야 될 돈이니까 차변이죠. 3번 차변. 외상 외출금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미수금이야죠. 미수금. 그래서 미수금을 검색해 보세요. 미수금 120번. 네, 미수금 120번. 자, 차변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1210만 원이죠. 121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보세요. 한 번 더 엔터 쳐야 되겠군요. 네, 엔터로 돌아오세요. 자, 지금 차액이 200만 원 나 있죠. 이 200만 원이 뭐냐? 자, 이 차량 운반구 취득은 1500이고요. 감루가 200이니까 장부 금액이 1300입니다. 1300인데 얼마에 팔았어요? 1100에 팔았죠. 부가세는 우리 돈 아니니까. 부가세가 우리 돈이라고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1100에 파는 거예요. 1100.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 1300인데 1100에 팔았으니까 200만큼 손실을 입은 거죠. 손실은 대변이죠. 그래서 4 여기 구분을 4 대변 하시고 유형으로 검색해 보세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네, 우리 이론 때 다 배웠죠? 네, 선택하시고 대변에다가 200만 원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마지막에는 탭키를 왜 누르느냐 하면은 차분히 이런 걸 확인하고 가야 돼요. 아유, 손실은 제가 말을 잘못했군요. 대변이 아니라 차변이어야지. 여기 3번 차변으로 바꾸면 해결됩니다. 제가 대변으로 잘못 넣었어요. 여기 3번으로 바꾸면 자, 차변 1610, 대변 1610 이렇게 딱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 바꿀 것은 없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해서 이거 숙달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보고 가야 돼.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별다른 거 없어요. 똑같이 4건이 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갑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이 승용차 매각건은 뭔가가 다릅니다. 그걸 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보실래요? 거기서 조회 한번 해보십시오. 조회.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1억 공급가액이 1억 220만 원입니다. 세액이
1022만 원입니다. 1022만 원. 그러면 뭐가 여기 지금 4건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 과표를 한번 눌러보세요. 과표 과세 표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자 여기 있는 1억 220만 원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제조업 28번 제조업 업태로에서 9,120만 원이고 31번 수익금액 제외로 1,100만 원이다. 이 1,100이 차량 매각한 거예요. 수익금액 제외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은 매출액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수익금액 매출액이 아니다. 예.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하고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요 1번에 들어있는 이 금액하고는 같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라는 것은 이 부분만 매출로 잡히죠. 근데 이거 뭐예요? 고정자산 처분하는 거 이건 매출액이 아니에요. 고정자산 처분에 관한 거. 그래서 부가가치세 차량을 처분한 것도 부가가치세 신고해가지고 매출세액을 납부는 해야 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긴 하지만 과세표준 명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렇게 나누어서 신고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4건의 자료를 넣었는데 1, 2, 3번 3건은 수입 금액이면서도 11번 과세 매출이고 마지막 4번째 건은 과세 매출이기는 하지만 수익 금액이 아닌 고정자산 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였다. 그것이 신고서에 다 구분이 된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